제가 이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생물과 같이 살아나가야 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생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미 많은 생명공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치료 기술들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세균에서 온 기술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유전공학 기술 중에 제한 효소라 그래서 DNA를 자르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미생물에서 온 거예요. 혹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크리스퍼-캐스9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미생물이 세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세균이 다른 것들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했을 때 세균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장치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특정 부위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술로 이용하고 있죠. 또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벤트라고 하는 과학자는 세균을 새로 만들었어요. 인공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다 붙여가지고 텅 빈 세균에다가 넣어가지고 새로운 세균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용한 물질들을 그냥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작은 아주 필수적인 유전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만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거로는 세균 매개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몸에 있는 세포의 면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항암제를 전달하는 벡터, 운반체로서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 또 세균이 갖고 있는 독소라든지 효소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균매개 암치료법인데 이게 지금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한 치료 기술들이 여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분변 이식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똥인데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분포에 의해서 질병들이 나타나고 한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치료가 힘든 감염 질환 중에 대장에 CDP라고 하는 혐기성균, 즉 공기를 싫어하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어요. 그거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대장 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치료하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분변을 이식하는 방법을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캡슐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시경을 갖고 집어넣고 하거든요. 이게 효과가 높다 그래요. 물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은행도 있어요. 좋은 분변들을 모아놓은 은행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의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질환들이 생긴다는 뇌질환도 마찬가지고 당뇨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것들은 미생물이 가지고 내는 어떤 제2차 대사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대사산물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럼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댕기열,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다른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인데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이 모기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말라리아나 댕기열은 모기에 의한 질환이거든요. 들어가면 성별을 바꾸거나 모기의 성별을 바꾸거나 아니면 모기를 죽이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세균인데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을 갖고 있는 모기를 풀어가지고 그것들이 많아지면은 말라리아나 댕기열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긴 했지만 여전히 위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일반 사람들은 뭐 그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보다는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도 하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잘못 알았을 때의 예방 조치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병들이 왔고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역사 속에서 미생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생물을 생각했을 때는 다 병을 일으키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한 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우리가 그 미생물을 통해서 많은 이득도 얻고 있고 많은 생명공학 기술도 얻고 있고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병만 기술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 거기서 얻어낸 우리가 교훈들, 현대 과학 기술들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